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11월입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진입하시는 직장인분들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좀 이렇게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나 이제 공부를 못하시는 분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을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좀 적당히 가감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는 이 11월에 진입하시는 직장인분들 공부 계획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직장인이라 하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 7일 매일 4시간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이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는 약간 교대 근무라서 공부 시간이 좀 더 많아요,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감안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좀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11월이죠. 그리고 내년 4월 초에 시험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12월쯤에 산인공에서 정확하게 발표가 나와야 결정이 되는 건데, 일단 작년도 4월 초였고 재작년도 4월 초였기 때문에 올해도 4월 초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요 전제 하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익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GTLF, 토익 GTLF 하셔야 되겠죠. 자, 요거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해봅시다. 뭔가 예의상 2주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제 12, 1, 2, 3인데요. 얼마가 남느냐 하면은 4.5개월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에 4시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은 하루에 넷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합니다. 자, 오케이, 좋아. 10시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한 8시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직장인 수험생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절반입니다. 일반 전업 수험생의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2개월 남은 거예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이제 공부를 하루에 8시간을 연속성 있게 하는 거랑 좀 중간에 끊어지는 식으로 공부를 끊어서 하는 거랑 또 효율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시간씩 4번 공부하는 거랑 4시간을 한 번 공부하는 거를 비교를 하면 4시간에 한 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의 연속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씩 4번 하면 조금 할라치면 끝나, 좀 할라치면 끝나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중간에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절반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절반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전업 기준으로 이게 지금 2개월이 남은 거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전업 수험생분들은 보통 우리가 평균 6개월 잡습니다. 3분의 1이 시간이 밖에 없네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베이스 없으신 분들, 저는 이제 내년 1차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차 어렵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경영학과 경제 회계, 아니면 내가 지금 회계 직무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경제나 공기관 이런 거 준비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이건 좀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저희 랜드잇에서 따로 이제 우리 저희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1대1 상담 신청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상황에 맞게 전략을 따로 개별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 나면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하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2차 하셔야죠. 2차 하는 겁니다. 자, 2차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1차를 안 했는데 2차 공부를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간평은요, 좀 특이하게 1차와 2차의 연계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1차를 해야 2차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막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2차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내년 1차를 바라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후년 4월에 1차, 그리고 내후년 7월에
2차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직장인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한 10개월 전부터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한 12개월 전부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좀 어떤 보수적이냐, 조금은 이제 어그레시브하냐, 요거에 따라서 이거를 좀 가감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1차를 하는데 길어야 12개월, 1년 걸리니까 지금부터 1차를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1차 요때 하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에는요, 1차를 뭐 미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2차를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2차는 어떻게 하느냐? 2차가 이제 저희 실무와 이론과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이 있죠. 자, 요거 이제 세 개 다 하는 거는 뭐 직장인으로서 이제 좀 욕심이고요. 실무 요거 하나만 좀 내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무만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무만 하셔도 어차피 직장인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실무만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못 해먹겠다 하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론 정도 들어보시는 거,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법규를 들으시는 거 좋긴 한데 법규가 처음에 좀 공부할 게 많아요. 반면에 이론은 처음에 좀 가볍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게 막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시간도 없으니까 조금 가볍게 이론 정도 가져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실무 하나를 확실하게 해놓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올해 4월에 시작한 이제 실무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냥 뭐 막연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실무를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 효율적으로 써지겠습니까? 플러스 직장인은 퇴근하고 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멀리 있는 목표를 두고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공부를 하시면요 퇴근하고 공부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이게 손에 잡힐 만한 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엄청난 에너지로 거기까지 달려가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를 이제 좀 짚어드리면요. 자, 일단 실무 뭐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문풀 강의 듣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풀 강의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조교님이 운영하시는 문제풀이 연습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챙겨 들으시고요. 요거까지 챙겨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내년 한 4월쯤 됐을 때, 자, 요때부터는 내가 한번 GS 모의고사 요거 가서 한번 내가 지금 1년 동안 시리버블 공부한 애들이랑 한번 비슷비슷하게 한번 공부해보겠다. 내가 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한번 다 풀 수 있는 정도, 완벽하게 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들이랑 비슷하게 풀 수 있는 실력 한번 확 만들어 놓겠다. 요거를 좀 목표로 잡고 바짝 타이트하게 집중력 발휘하셔서 실무를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1차 하셔야 됩니다. 1차 하시면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1차 돼가는 정도나 이제 실무 공부 돼 있는 정도 이런 것들 을 바탕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밸런스 조절해 가시면서 2차를 조금 더 욕심내서 할지 아니면은 1차만 좀 더 보수적으로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공부도 안 해봤는데 이 상상밖에 못하니까 어떤 지금은 요때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은 사실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때 가서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금은 4월까지 실무를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는 김에 좀 이제 추천을 드리면은 이제 또 저희 랜디스 이제 최종호 평가사님이 직장인으로 붙었잖아요. 직장인 2년차로 붙었죠. 공부는 아마 1년 10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지 않은데 2년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최정호 평가사님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본인이 성공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정호 평가사님 강의 진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평가사님, 근데요,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4월까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무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1차 준비해야 되잖아요. 평가사님, 그러면은 이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차를 붙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쉽지는 않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4개월 후에 1차를 노리는 그것도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직장인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 일단 너무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고 그리고 나서 공부가 돼가는 정도를 내가 봐가면서 앞으로 상황에 맞는 판단들을 그때 잘 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4개월 동안 내가 실무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직장인으로 하루에 4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더라 하면은 공부가 이제 중간에 접힙니다. 내가 접은 건 아니지만 접혀요. 자, 그러면은 이 미래의 일은 고민해봤자 쓸모없는 고민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요, 이거 그냥 휴직 안 하고 이렇게 좀 쭉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내가 생각보다 이 공부를 잘 맞아서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한 2년 만에는 좀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한 3년까지는 바라봐야겠다. 이 정도 가이드라인만 일단 잡은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이거 막판에 한 2달이라도 어떻게든지 휴직을 좀 해서 해봐야겠다 라거나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할만하다, 직장인 병행으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기 때문에 뒷일은 조금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요 4개월 동안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무를 한번 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내가 조져진다 이러면은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11월에 이제 진입 계획을 세우시는 직장인분들, 좀 이 시기상 좀 공부 일정이 조금 까탈스러운 시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다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가감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케이스다, 난 좀 다른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은요, 저희 랜딩 홈페이지 오시면은 저희 강사님들, 특히 이 직장인으로 실제 합격하신 최종호 평가사님에게도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귀찮아 마시고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공부 계획, 인생의 시간들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 마지막 잔소리 하나만 하면요, 직장인 합격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퇴근하고 4시간 하는 게요, 보통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완주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4시간씩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더 나은 어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그 직장인 분들 떨어져 나가고 나면요, 남은 사람들 한 20%밖에 안 돼요. 상위 20%에 드는 겁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꼭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 더 효율적으로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많은 것들 준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